자, 시사장 배수 및 통기 설비 쪽의 용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배수 나오죠. 자, 배수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물을 갖다가 버리는 것. 이것이 배수가 되겠죠. 그럼 보통 우리가 배수는 집에서 싱크대에서 우리가 이제 접시나 이런 것을 세정한 물을 버려야 되겠죠. 또는 이제 대변기나 세면기 또는 욕조에서 이렇게 버리는 물을 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분류했을 때 2번에 오수. 오수는 일반적으로 이런 수세식 변기라든지 대변기도 있을 거고 소변기나 이런 데에서 일반적으로 나온 물을 오수라고 칭하죠. 그리고 잡배수가 일반적으로 구정물이라고도 칭합니다. 잡배수를. 잡배수는 일반 생활배수를 보시면 됩니다. 이걸 구정물이라고도 하고요. 구정물. 그래서 이 잡배수는 생활배수. 그러면 싱크대라든지 또는 욕조라든지 세면기 이런 데서 나온 물이 바로 이 잡배수의 개념이 됩니다. 우수는 이제 빗물이죠. 빗물을 우리가 물이 부족한 데는 빗물을 저장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만 우리 인간이 직접 사용한 데는 빗물을 잘 사용 안 하죠. 그리고 특수배수는 이런 수온이나 이런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배수가 특수배수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3번 중력배수하고 4번의 기계배수. 자, 그러면 3번의 이 중력배수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서 중력배수하고 기계배수 차이점. 그러면 중력배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배수죠. 자,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이 배수하는 거, 이것이 중력배수죠. 그럼 일반적인 배수는 중력배수가 많을 겁니다. 근데 기계배수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기계배수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지하층이 있을 경우 지하층에 배수 집수정이 밑에 있어요. 밑에 지하가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하수도관이 여기 있었다. 여기 있으면 자, 이 배수 집수정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배수에 대한 이런 모아두는 집수정이 밑에 있으면 자, 이 경우 이 하수도관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퍼올려야 되겠죠. 이럴 때 펌프를 이용해서 퍼올리는 배수, 이것을 기계 배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배수 펌프를 활용하는 거죠. 기계 배수는 이 배수 펌프. 그래서 배수 펌프는 이 논클로크 펌프를 많이 쓰는데 이 배수 펌프를 이용해서 퍼올리는 배수를 기계 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의 간접배수. 이 간접배수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자, 이 간접배수라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배수 간에 직접 연결이 안 된 배수입니다. 그래서 배수 간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별도의 토수구나 물받이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방식이 간접배수입니다. 그러면 간접배수는 꼭 알아두실 것이, 자, 그럼 여러분들이 냉장고라든지, 냉장고 아니면 세탁기 또는 공조기. 그래서 공기조화기, 줄여서 공조기라고 돼. 공기조. 공기를 알맞게 쉽게 에어컨이 공조기죠. 공기조화기입니다. 그럼 이런 거와 같이, 이거는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하지 않았죠. 이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안 한 거예요. 연결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연결하지 않고 별도의 토수구나 이 물받이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방식, 이것을 간접 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기조화기 에어컨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에어컨을 보시면 어떻게 나는가 하면 별도로 물을 빠지도록 바깥에 호스를 빼가 이렇게 빼는 경우 있고, 아니면 물통에 바닥에 갖다 버리는 경우 있죠. 이런 것이 간접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세탁기 직접 배수인 건데 이런데 직접 배수 아니고 간접 배수입니다.
세탁기에서 나온 호수, 있죠? 이제 호수를 갖다가 고대 꽂아놓은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간접 배수입니다. 간접 배수. 아직 간접 배수는, 아직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실 거,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하지 아니하는 배수, 그래서 보통 물받이 공간을 별도로 두거나 또는 토수구를 별도로 둬서 배수하는 방식을 간접 배수라고 칭한다는 점 좀 주의하시고요. 이 트랩은 뭐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트랩 2차에도 시험이 나왔고, 자, 트랩은 거기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보통 P트랩입니다. 세면기 하단에 있는 것이 P트랩입니다. 뭐 트랩은 종류가 많죠. 욕실 바닥 같은 데도 트랩이 있고요. 근데 뭐 싱크대 같은 데도 트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트랩은 이제 배수를 하다 보면 이런 찌꺼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악취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 악취가 실내로 침투하면 냄새같이도 가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해서 배관을 이렇게 굽혀서 일부분에다 물을 고이게 해서 악취가 실내로 침투하는 걸 방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트랩입니다. 그래서 이 트랩은 이런 유독가스나 악취나 이런 벌레들이 실내 침투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바로 트랩입니다. 트랩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 트랩 내부에 7번 봉수가 트랩 내부에 고인물 차 있는 물을 갖다가 봉수라고 합니다. 트랩 내부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이 변기는 여러분들 트랩이 어디에 설치됐나 뜯어보지 마시고요. 자, 이 변기는 자체가 트랩 구조입니다. 변기 자체. 그래서 이 변기 내부에 여기 안에 고인물, 얘가 봉수예요. 봉수를 못 봤다 한 분들은 아직 자변기를 한 번도 못 봤다는 분인데, 그래서 얘가 봉수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나는 어떻게 봉수를 봅니까? 이런 분들만 세면기 밑에만 생각하죠. 이 변기는 자체가 트랩입니다. 그리고 또 트랩 본다고 또 변기를 다 뜯는 분이 있습니다. 밑에 들었는 줄 알고. 그래서 이 자체가 독일 제품이 트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트랩의 이제 종류가 이제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런 13, 이런 것이 트랩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자, 이 보통 생긴 형상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S 모양이다 해서 S 트랩. 그럼 영어 P자로 생겨서 P 형태라고 해서 P 트랩, U 트랩 이렇게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생긴 모양에 따라. 그래서 이 트랩이 어떤 형상으로 생긴냐에 따라서 우리가 S, P, U 트랩, 그리고 11번에 드럼 트랩, 드럼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방의 싱크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채소도 할 거고, 이제 밥공기를 밥그릇을 씻다 보니까 밥알도 떨어질 수 있죠. 깨끗하게 밥 한 톨을 안 남기고 드시는 분 없기 때문에 밥알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 망이 있잖아요. 망을 딱 들어보면 둥그런 통이 있고, 여기 봉이 하나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드럼처럼 생겼죠. 둥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럼 트랩 이렇게 칭한 거죠. 그리고 12번에 벨 트랩은 벨, 종처럼 생겼다는 거죠. 종. 그래서 벨 트랩. 그래서 바닥에서 욕실 바닥과 같은데 설치된 것이 보통 벨 트랩이고요. 그리고 13번에 이 저직기. 저직기는 일반적으로 트랩 중에서 이 저직기 형태는 이 저직기는 트랩 기능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트랩 기능에다가, 그러면 악취, 실내에 트랩 기능이 실내에 이런 유독가스나 악취가 침입하는 걸 방지하는 거죠. 트랩 기능에다가 자, 이물질, 유해물질을 갖다 이 불순물은 유해물질 분리 제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이물질 같은 유해물질 이 분리 이 제거 기능을 추가적으로 더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트랩 기능에다 플러스 알파 기능을 더 가지는 것을 우리가
저직기라고 합니다. 저직기. 그래서 이 저직기는 기능이 더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14번의 그리스 저직기. 그러면 이 기능이 뭐야? 이 기능에 따라서, 이 분리 제거, 이 기능에 따라서 그 앞에다가 쓰면 돼요. 분리 제거하는 그 기능을 앞에다가 저직기 앞에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이 그리스, 기름 제거 기능이 있으면 그리스 저직기. 그러면 모래, 샌드다, 모래. 그래서 모래 저직기, 샌드 저직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기능을, 분리 제거 기능을 앞에다 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모발이다. 그럼 영어 헤어죠? 헤어 저직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분리 제거 기능을 앞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저직기다. 그래서 기름기 제거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주방에서 또 호텔 주방과 같은 데는 음식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기름 가지고. 그래서 그 기름을 제거를 안 하면 배관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거 제거 기능, 기름 제거 기능이 그리스 저직기입니다. 그리고 15번에 통기관. 자, 공기를 공급해 주는 관이 통기관이죠. 통기관. 공기를 공급해 주는 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이겁니다. 우리가 트랩을 설치해 가지고 물을 고이게 하니까 배수관 속에 악취나 이런 것이 실내 침투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트랩을 설치 물을 내려보니까 그 봉수가 트랩 내부에 있는 이 봉수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파괴된다는 거죠. 봉수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봉수 보호를 목적으로 바로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기를 공급을 해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까 트랩이 P트랩에 대해서 보시면 P트랩이 세면기 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P트랩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가 여기 이제 배가 되면 자, 이게입니다. 여기 이제 물이 여기 봉수가 고여 있었는데 여기 봉수가 이렇게 이제 트랩 내부에 고여 있거든요. 그럼 위에서 이제 세면기 위에서 물을 확 내려게 되면 그냥 딸려 내려가요. 사이펀 작용해서.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통기관을 공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끊어주면 되는데 여기다 공기를 공급해 주면 되는 통기관을 설치해서 공기를 공급해 주니까 공기가 딱 들어가니까 물이 꽉 차서 그러면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이 보시면 물이 이런데 기름통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물을 갖다가 이 기름을 갖다 물 같은 걸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 호수를 딱 끼모가 쭉 빨아당기면 이게 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에어가 들어가면 딱 끊기거든요. 공기가 다. 그래서 그거 원리와 같이 여기다가 공기를 공급해주면 탁 끊집니다. 그럼 물이 고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관이 통기관이에요. 그건 이제 그 통기관의 이제 종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통기관 이제 나오죠. 그래서 16번에 도피 통기관, 17 습식, 신정, 결합 이런 통기관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피 통기관은 일반적으로 보통 해로 한상 이런 루프 통기관에서 통기 능력을 방지를 목적으로 최하류 기구 쪽에 통기관을 접수해서 이 한상 통기, 루프 통기의 일반 통기 능력을 촉진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설치한 게 도피 통기관이고 이제 습식 이런 신적, 이 결합 통기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은 거의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16번도 출제됐고 17번도 출제됐고 19번도 출제됐고 유일하게 출제가 안 된 게 18번의 신정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신정통기관은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정 통기간은 배수 통기간이라고도 해요. 배수 통기간. 배수 통기간. 그래서 신동 통기간은 배수 수직간 끝을 그대로 연장한 겁니다. 얘는 배수 수직간을 그대로 연장해서 배수 통기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개구되어 있는 통기간이에요. 그래서 간혹가다 옥상 같은 데 보면 이 큰 파이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굽혀져 있는 걸 옥상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수 수직을 그대로 연장해가지고 이제 공기를 배수 수직간에 공급해주는 통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정 통기간 또는 배수 통기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배수 통기간은 배수 수직간에 그대로 끝을 연장해서 통기간으로 만든 것이 신정 통기간입니다. 그리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20번 소벤트 방식과 21번의 섹스티아 방식 이 두 가지가 특수 통기 방식입니다. 20번하고 21번이 특수 통기 방식이에요. 특수 통기 방식에 속합니다. 이거는 별도의 통기 수직간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통기간을 사용 안 해요. 바로 이 신정도 배수 통기간만 사용해서 특수 이음새를 활용해 가지고 공기를 공급해 주는 걸 우리가 방식이 소벤트 방식과 섹스티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벤트 방식은 공기 혼합 이음새하고 공기 분리 이음새를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섹스티아 방식은 섹스티아 이음새하고 섹스티아 곡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벤트 방식을 조금 잘 한번 봐두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번에 청소구 클린아웃가 나오는데 청소구 클린아웃는 자 우리가 이제 배관이 이제 접속되거나 이런 굴곡 부분 이런 부분이 생기면 여기 이물질이 끼면 배관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관이 막혔을 때 점검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 클린아웃 청소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물질이 끼기 배관이 막히기 쉬운 부분에다 두는 것이 청소구 클린아웃가 됩니다. 그리고 23번에 파이프 샤프트 자 우리가 건축 설비에서는 이제 배관이 가야 되죠. 여러분들 급수를 하든 배수를 하든 오수 배관이 가든 배관이 가야 돼요. 근데 배관을 막 각 층마다 뭐 배관을 보이게 막 아래 위층을 막 뚫어 놓으면 보기도 좋지 않고 그리고 소음이 좀 심하죠. 쉽게 이겁니다. 아이고 우리 안방 옆에 침대 옆으로 배관이 싹 내려가더라. 윗집에서 목욕한 물이 싹 내려가면서 소리가 들리면 좋겠습니까? 이 집은 뭐 새벽에만 꼭 목욕을 하는 팀들이 있다. 그럼 안 좋죠. 그래서 이 배관이 가는 이 건축 설비 이 배관을 갖다가 설치할 도록 상하층을 통틀어서 뚫어놓은 공간이에요. 쉽게 파이프 이 배관이 가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파이프 샤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공식 명칭을 잘 안 쓰고 파이프 샤프트란 용어를 잘 안 쓰고 보통 파이프 피트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배관 통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 오수 처리 설비에서 용어 간략히 보시면 특히 오수 처리 설비에서도 용어가 의외적으로 많이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데가 오수 처리 설비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오수는 이제 여러분들 뭐 대변기 있죠? 이런 소변기 이런 데서 나온 게 오수죠. 그러면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보시면 자 BOD 이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바로 BOD 개념이 되는데 이건 이미 시험이 3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쳤다고 보시면 될 거고 이건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건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무기물질이 이런 금속과 같은 무기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면
미생물에 의해서 이 분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산화제를 투입해서 가망간산 칼륨이란 이 산화제를 투입해서 안정화되는데 얼마만큼 산소가 소비됐느냐 이것을 측정하는 게 COD죠. 그래서 BOD는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산소가 얼마 소비되냐 이것을 나타내죠. 둘 다 수질오염의 이렇게 척도를 나타내는데 하나는 생물학적 산소, 유기물,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를 하는데 얼마나 산소가 소비됐냐고, 그 다음에 하나는 화학적인 요소를 투입했을 때 얼마나 산소 소비냐 나눈 거죠. 그래서 보통 COD 측정은 그래서 보통 이런 공장 폐수와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거죠. COD. 그래서 이 COD는 이 공장 폐수 같은데, 공장 폐수의 이 수질오염 측정할 때 많이 하죠. 수질오염 측정을 할 때 많이 하는 것이 COD고, 그런데 BOD나 COD 둘 다 측정 단위는 ppm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둘 다 수치가 클수록 물의 오염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DO는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DO 용전 산소량이죠.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량, 우리 16회 때 출제가 되었는데 DO. 그리고 SS 부유물질. 그래서 보통 SS 부유물, 오수 중에 함유된 부유물질로서 쉽게 이거는 오수의 탁도를 흐린 정도를 나타낸 거죠. 오수의 탁도가 흐린 정도, 오수의 탁도를 나타내는 거죠. 나타내는 것이 SS입니다. 부유물질량으로서 흐린 정도를 나타낸 것이 바로 되고, 그래서 이것도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COD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보시고, 그 다음에 BOD 제거율, 5번의 BOD 제거율은 BOD 제거율. 자, BOD 제거율은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제거율이기 때문에 율은 퍼센트인데, BOD 제거율은 유입수 BOD에다 마이너스 유출수 방류수 BOD를 빼서 차에다가 유입수 BOD를 분모 넣은 거죠. 이걸 백분율로 나타낸 거, 이것이 BOD 제거율이에요. 그래서 BOD 제거율 식이 한 번 출제가 됐고요. 계산 문제가 2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OD 제거율. 그래서 이 BOD 제거율은 얼마나 제거되냐, 그죠? 그러면 이게 정화조에 들어올 때 유입수 BOD는 똥물 아닙니까? 똥물로 들어왔으니까 오염이 많이 돼 있죠. 그 상태를 정화에 해나가면서 유출수, 방류수 BOD 수치가 작을수록 깨끗한 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거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BOD 제거율이 바로 얘가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정화조의 이 성능을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우리가 지표가 BOD 제거율 개념이 됩니다. 6번에 스크린 나오죠. 여가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크린 또는 큰 오물을 파쇄하는 장치 역할하고 스크린. 근데 이 스크린 부분이 보통 이런 아파트 단지에서 볼일 보고 촥 내리면 이 변선생 여기 탁 가면서 여가가 되죠. 큰 걸 필요 없는 걸 여기서 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 부분에 변기에다가 이상한 물질을 넣게 여기 다 걸려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침전은 보통 가라앉히는 게 침전이죠. 침전이고, 교반은 뒤섞어주는 거죠. 이것을 교반이고, 여가는 보통 거르는 거죠. 그래서
여가는 그런 부분, 모래나 이런 쇠석 같은데 투과시켜 여가 그러는 부분이 여가고, 그 다음에 10번에 호기성 미생물과 11번에 현기성 미생물. 자, 호기성 미생물은 산소가 있는 장소에서 생존하면서 생겨가는 균이 호기성 미생물이죠. 미생물이 박테리아죠, 균. 박테리아 이 균. 그래서 호기성 미생물. 그리고 그러면 호기성 미생물은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호기성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현기성은 산소가 없는 장소에서 자 우리가 정식하는 미생물을 현기성 미생물이라고 칭합니다. 부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6장에 자 가스 설비. 자, 이 가스 설비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어사 좀 정리해야 될 것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는 용어가 시험에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1번에 LPG하고 LNG 이 두 가지만 좀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LPG하고 LNG. 자, LPG는 액화석유가스죠. 액화석유가스고, LPG는 액화석유가스고, 액화석유가스를 칭하고, LNG는 액화천연가스죠. 액화천연가스가 LNG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LPG는 보통 가스는 보통 이겁니다. 하나의 가스를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여러 가지를 배합을 해서 보통 공급을 해줍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공급할 때는. 근데 이 LPG의 경우는 이 주성분이 보통 프로판이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판 많이 봤죠. 옛날 가스통 둥그런 회색통에 하는 이런 프로판 가스나 이런 부탄 가스, 이것이 보통 주성분인 거죠.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이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LNG의 주성분은 이 메탄이죠. CH4 메탄을 보통 쓰죠. 그리고 이 프로판, 이거는 화학교로는 프로판이 C3H A, 그 다음에 요거는 C4H10이죠. 그리고 요거는 CH4, 이게 메탄이죠. 그래서 이 부탄이나 이런 이 프로판인 주성분인 이 LPG는 여기 프로판이 조금 공기보다 무겁죠. 요거는 1.59 비중이, 여기 부탄이 비중이 2.0이죠. 그래서 무거워요, 공기보다. 그래서 LPG가 누출되면 바닥에 깔아앉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탄소가 수소형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LPG가 열량이 좋습니다. 열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LNG보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LPG 가지고 이런 가스를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돼지 이런 사골 끓이고 이런 데 많이 썼었죠. 그래서 이 LPG가 보통 열량은 높습니다. 근데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보통 누설된 바닥에 체류가 되는, 모여있는 성질이 강해요. 근데 LNG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창문이 조금만 열려서 밖으로 잘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LNG가 많아요. LNG. 그래서 최근에 LNG가 이 도시가스로 거의 주를 이루고 사용하는 게 LNG죠. LNG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스 경보기 설치할 때, 감지 설치할 때 LPG하고 LNG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LNG는 보통 가볍기 때문에 보통 천장에서 30cm 위치에 설치하고, LPG는 바닥에서 30cm 위치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4번에 보시면 가스 계량기가 미터기죠. 뭐 계량기 뭐 종류는 뭐 다양한데 뭐 대표적으로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가스 계량기 보통 미터기죠. 측정하는 거. 그래서 요새 최근에 아파트 난방 그 열량계 뭐 조작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다행히 가스 계량기는 조작 못하도록 해놨죠. 그래서 이 가스 계량기 미터기로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스 경보기는 가스가 누출될 때 경보를 울리는 장치가 가스 경보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 본배 나오죠. 자, 본배가 바로 용기죠. 용기.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가 본배입니다. 본배. 그래서 보통 본배는 여러분들 프로판 가스통이 있죠. 그것이 본배라고 보시면 된다. 본배, 프로판 가스통이 본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장 소방설비에서 뭐 용어는 조금만 해놨습니다. 소방설비에서는. 그래서 이 소방설비는 자, 왜냐하면 법령이다 보니까 소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소방방재청에 관련된 뭐 안전기준들이 많아요. 하재 안전기준. 거기서 보통 출제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용어만 거기 간략해 놨습니다. 이건 별도로 용어를 많이 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 용어, 법적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거실에 대해서 해놨죠. 거실은 여기 이제 우리가 주의하실 그 거실은 기본적인 아파트에서 뭐 침실이 있다 또는 주방이 있다 또는 이런 그 거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실은 법적 거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나勤무, 작업, 집회, 보라 그 밖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된 실이나 방을 뭐다? 거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파트의 거실도 거실이고 침실도 거실이고 있죠. 주방도 거실인 겁니다. 거실. 그래서 앞으로 거실이 나오면 어느 한 아파트의 거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쉽게 뭐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직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거실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럼 제가 여기에 강의를 하고 있는 여기도 바로 거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옥내수화전의 용어 부분에 대해서 거기 해놨는데 뭐 별도로 뭐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 혹시나 해서 옥내수화전의 용어 중에서는 그 4번, 5번 진공계하고 연성계를 조금 구분합시다. 자,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압력 측정하는 그 계측기 중에 대기압 이하만 압력 측정할 수 있는 게 진공계고, 근데 연성계는 자, 대기압 이상에도 가능하고 이하 양쪽의 압력을 다 계측할 수 있는 게 연성계다. 그래서 둘 다 진공계든 연성계든 다 계측기를 의미합니다. 계측기인데 압력을 측정 계측기인데 하나는 대기압 이하의 것만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가 진공계고 둘 다 계측기입니다. 그런데 이 진공계하고 연성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뭐 간략히 한번 봐두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나머지 부분, 기타 부분의 용어 부분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8장 기타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